곱씹어서 계속 상상하고 무의식 속에 내면화하기 위해 노력하라. 스스로를 믿고 자신의 멘탈을 변화시킨다면 단언컨대 인생은 놀랍게 변화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지은이 박세니, 발행 마인드셋입니다. 국내 최고 성공심리학 전문가 박세니의 2022년 신간 인생의 변화는 결국 멘탈에 달려있고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결국 멘탈이다. 멍한 상태로 주변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지 마세요. 실제로 실천하고 보여준 자가 아니면 결국 불가능하다는 말을 할 뿐입니다. 보여준 자의 말만 철저하게 인정하고 따르면 됩니다. 그것이 꿈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입니다. 이 책은 나의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100% 성공하는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무의식을 선택할 것인가? 무의식이 무섭다. 이 책을 선택한 대부분은 1. 돈을 많이 벌고 싶거나 2.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이 가정하에 지금부터 부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해보겠다. 나는 수강생들에게 월 1억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는 질문을 자주 한다. 그러면 특별한 사람이다, 괴물이다 같은 답변이 쏟아진다. 하지만 모두 정답이 아니다. 그들은 특별하거나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고도의 집중력을 가진 사람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반드시 해낸다라는 생각을 무의식 속에 설정해두고 그 상태에 몰입해 자신의 업을 성장시켜 부자가 될 수 있었다. 만일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라는 생각을 계속한다면 어떨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목표한 성과를 이루기도 어렵고 인생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들러리가 될 뿐 재미없는 일상이 이어진다. 그로써 업에 집중도 못하고 온갖 잡념에 손톱을 물어뜯는다든지 다리를 떤다든지 누가 봐도 보기 좋지 않은 습관이 생기기도 한다. 모두 무의식 세계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만들어낸 것이다. 결국 집중력, 학습 능력 등 잠재된 실력을 발휘해 보지도 못하고 그럼 그렇지, 나는 뭘 해도 안 돼 라며 자신을 깎아내린다. 생각대로 된다고 하지만 세상은 내가 상상만 한다고 현실이 되지 않는다. 정확하게는 나의 머릿속 상상이 현실이 되도록 도움 줄 사람이 그 상상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때 비로소 내가 막연하게 하던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진다. 이를 최면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자기 최면의 수준을 넘어 상대방의 무의식 세계까지 영향을 주고 바꿔놓을 수 있어야 현실에서 진정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 상상력이 논리를 이긴다. 의식의 언어는 논리이다. 무의식의 언어는 상상력이다. 그러면 상상력과 논리가 서로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 언제나 상상력이 논리를 이긴다. 앞서 언급했듯 의식은 정신세계의 10%의 영역이고 무의식은 90%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자, 예를 들어 길이 3m, 폭 40cm의 널빤지를 바닥에 깔고 그 위를 걷는 일이 쉬운가 어려운가? 당연히 식은 죽 먹기처럼 누구나 해낼 수 있는 미션이다. 그런데 롯데타워 옆 3m 간격에 똑같은 빌딩 하나를 더 세워 같은 크기의 널빤지를 걸쳐놓고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게 설정해 뒀다는 가정하에 건너보라 하면 누가 그 도전을 할 것인가? 환경만 바뀌었을 뿐 아니라 논리적으로는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 앞에서 모두 주저앉는 이유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상상했기 때문이다. 90%의 영역에 상상을 하는 순간 10%밖에 되지 않는 논리는 논리 따위가 되고 마는 것이다. 물론 당장 건너게 할 수도 있다. 널빤지를 건너면 10억 원을 주겠다고 하면 여기저기서 자신이 건너보겠다고 손들 것이다. 갑자기 논리적인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다. 10억 원을 받으면 무엇을 할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워 아래로 떨어지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다. 상상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한 절대로 논리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 정말 100% 논리적으로 살려면 무의식의 언어인 상상력을 제대로 통제해야만 한다. 즉, 자기 최면을 통해 상상력을 통제하고 자기 스스로 멘탈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자기 최면과 건강한 멘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습관처럼 훈련해야만 가능하다. 우리가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두뇌는 상상과 실제를 구별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레몬을 먹는 장면을 상상하면 나도 모르게 입에 침이 고이는데 실제 레몬을 먹지 않아도 두뇌가 레몬을 먹는 것으로 착각하고 신체 반응을 보내는 것이다. 이러한 두뇌의 특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은 상상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무비판적 상태가 되기도 한다. 어린 시절 자유롭게 상상하고 그것이 마치 현실인 마냥 좋아하는 것처럼 어릴 적 장래 희망을 꿈꾸며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가 될 거야. 세계적인 가수가 될 거야. 대통령이 되어 우리나라를 멋지게 지도할 거야 등의 말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상상을 꾸준하고 생생하게 이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현실과 상상의 괴리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지친다. 대단한 미래를 그리며 눈 감고 상상할 때는 좋지만 눈을 떴을 때 밀려오는 허무함을 이기지 못하고 상상하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둘째, 주변의 부정적인 답변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는 희망에 부풀어 꿈을 이야기했는데 비현실적이라고 비웃거나 너무도 친절하게 실현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하는 어른이 많다. 이로써 기가 꺾여 목표가 하나둘 사라지는 것이다. 반복되는 부정적 학습이 무의식적으로 멘탈을 약하게 만들고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자기 최면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러저러 해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 어른 중에 꿈을 이룬 사람은 없다. 우리 주변에서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부정적 암시가 도사리고 있다. 멘탈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이런 암시를 그대로 무의식에 새겨 넣게 된다. 암시란 다른 이로부터 다른 이에게 옮겨진 강력한 생각이다. 예를 들어 그건 현실적으로 라는 말이 나오면 대부분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로 끝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을 만나면 주의해야 한다. 부정적인 결론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부정적 암시는 부모님을 비롯한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이 큰 문제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일화 중 하나가 내가 어릴 적 TV를 시청하던 중 화면 속 근사한 컨버터블을 보고 와, 나도 저런 멋진 차 타고 싶다고 했을 때 옆에 있던 아버지가 아들아, 저런 건 재벌이나 탈 수 있어 라고 했다. 나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버지지만 무심결에 그런 말이 튀어나온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어디 한둘이었겠는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부정암시를 강력한 자기 확신과 강한 멘탈로 극복해 현재는 대한민국 상위 0.1%의 삶을 살고 있다. 부정의 상상력을 멀리하라. 멍한 상태로 주변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지 마라. 실제로 실천하고 보여준 자가 아니면 결국 불가능하다는 말을 할 뿐이다. 보여준 자의 말만 철저하게 인정하고 따르면 된다.
그것이 꿈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다. 갓 20살 혹은 더 어린 학생들은 돈을 벌어본 적도 거의 없을 텐데 돈 버는 것이 어렵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왜 그런 것일까? 돈 버는 것이 어려운 어른들로부터 부정적인 암시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부정적 암시를 받으며 성장한 아이는 돈을 버는 것에 대한 두려움만 커지고 부자가 되는 자신의 모습은 상상조차 못하게 된다. 또 자신이 부자가 되어 멋지게 사는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해 보지도 못했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빈곤과 가난 속에서 평범한 자신의 삶을 연결시킨 상상을 하면서 소박하게 성장한다. 안 좋은 쪽으로 자기 최면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의 인생은 이변이 없는 한 정말 돈 버는 것이 어려운 삶이 된다. 명문대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맛보기도 전에 아무나 할 수 없다는 부정적 암시를 많이 들어온 터라 자신이 명문대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렵다. 그 대신 성적이 더 떨어지는 상상을 하면서 어차피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불안한 마음으로 공부한다.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뛰어난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며 공부하기는커녕 몸과 마음이 힘든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에 더해 나는 공부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부정적 최면을 더욱 강하게 인지시킨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꿈 없이 살아간다. 애초에 실현 불가능하다고 믿고 꿈을 꾸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현실에 눈 떠버린 초등학생들이 공무원을 최고의 직업으로 뽑는 세상이 됐다. 꿈을 꾸더라도 비정상적이고 허황된 꿈을 꾸는 젊은이도 많다. 그래서 꿈을 말하는 것 자체가 순진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세상에서든 자신의 꿈을 현실로 이루는 자는 항상 있다. 원하는 것에만 집중해라. 긍정의 상황에 집중해라.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불면증이 없어지는 것인가? 두통이 사라지는 것인가? 아니다. 현재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당신이 바라는 모습을 항상 생각하고 무의식에 새겨야 한다. 당신이 사업가라면 이번 달 매출이 떨어지지 않았으면이 아니라 매출이 오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원치 않는 상황에서 벗어나 본인이 원하는 것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것. 이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습관이 다짐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생기지는 않는다. 꾸준하게 되뇌고 실천하고 과거 습관이 나오면 반성하고 다시 원하는 모습에 몰입하는 과정을 수없이 거쳐야 한다. 인간은 눈 감기 전과 후가 다르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대단한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인간만이 눈 감고 결심하면 눈 떴을 때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다른 동물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다. 우리는 눈 감고 뜨는 사이 매번 달라질 수 있다. 이 사실을 인지하길 바란다. 그리고 항상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집중하면서 공부하고 노력하면 좋겠다. 이를 통해 안 된다는 생각은 잊을 것이다. 당신의 정신과 육체는 온전히 당신 것이다. 그 누구도 당신 몸과 정신에 들어가서 조종할 수 없다. 어느 지혜로운 인디언 추장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주에게 얘야, 우리 마음 안에는 2마리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착한 늑대로 용기, 희망, 자신감, 신념, 자기 확신 등을 먹고 살지. 반면 다른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 분노, 좌절, 공포, 짜증 등을 먹고 살아. 그러자 어린 손자가 그럼 2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라고 물었다. 다시 추장은 네가 먹이 주는 쪽이 이긴단다 라고 답했다. 짧은 스토리지만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 나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환경 또는 타인에게 핑계를 돌리고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처음부터 틀린 방법이고 의미 없는 태도다. 발전 없는 사람의 특징일 뿐이다. 모든 감정과 생각, 그리고 행동을 원하는 것에 완전히 몰입해 그것이 무의식 영역에까지 새겨지도록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멘탈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질 것이고 인생도 몰라보게 변화할 것이다. 에밀 쿠웨의 자기 암시. 자기 암시를 통한 치료 요법. 1857년 프랑스의 트로와에서 태어난 에밀 쿠웨는 약사였다. 그는 찾아오는 환자들을 살피던 중 위약 효과라고 불리는 플라시보 효과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자기 암시라는 자신만의 암시 요법을 창안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라는 명언으로 더욱 유명한 에밀 쿠웨의 자기 암시 요법은 인간의 자아를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하고 의식적으로 무의식적 자아를 조절하고 유도하는 요법을 통해 수많은 사람의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했다. 정확히 심리학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동시대 인물인 동시에 길지 않은 심리학 역사에 비춰봤을 때 그의 사상과 치료 요법은 그다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유인즉 에밀 쿠웨는 학자이기보다 일평생 자신의 진료소에서 환자를 돌본 치료사였고, 자신의 간략하지만 강력한 요법의 원칙을 설파하고자 세계 곳곳을 다니며 인생의 마지막까지 강연장에 서기를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존 당시 설명하기 어려운 수많은 치료 사례를 낳으면서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그의 사상과 요법에 높은 관심을 기울였지만 일부 학계와 종교계에서는 질타를 받았다. 에밀 쿠웨의 가장 특이한 점은 모든 시술의 시작과 끝에 자기 암시 요법의 절대 원칙을 환자에게 각인시켰다는 부분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상과 의지가 충돌하면 반드시 상상이 승리한다. 2. 자신과 주변을 다스리는 모든 힘의 원천은 자기 내부에 있다. 3. 날마다 자신이 좋아지고 발전하고 있음을 소리내어 되뇌어라. 에밀 쿠웨의 절대 원칙 활용법. 위에 에밀 쿠웨가 강조한 절대 원칙을 적극 활용하면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다. 그가 생전에 한 이야기에 더해 마지막에는 나의 견해를 곁들여 그 방법을 제안한다. 첫째, 자기 암시라는 도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도구는 환상적이고 무한한 힘을 지니고 있다. 이 힘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도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 힘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둘째, 자기 암시의 힘을 의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되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잘못된 자기 암시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좋지 않은 상황을 긍정의 기운으로 대체하여 육체는 물론 부정적인 자기 암시에 자기도 모르게 희생되고 있는 신경질적이고 병약한 정신의 건강을 불러오기도 한다. 셋째, 무의식은 우리 몸 각 부분의 기능을 지배함은 물론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배한다. 이러한 무의식의 작용을 상상이라고 부른다면 받아들이기는 힘들겠지만 상상이 우리의 의지에 반해 우리를 늘 움직이게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상상의 조종을 받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상상을 다루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꼭두각시 노름을 멈출 수 있다. 넷째, 지금까지 자기 암시는 최면술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됐다. 하지만 나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에 미치는 상상력의 영향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 영향은
결코 거부할 수 없다. 다섯째, 언제나 의지와 상상이 부딪히면 항상 상상이 승리한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일이건 원치 않은 일이건 상관없다.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가정하에 잠을 자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누군가의 이름을 생각해내려고 하면 할수록, 웃음을 참으려고 하면 할수록, 장애물을 피하려 하면 할수록 눈은 점점 초롱해지고 그 사람의 이름은 더 모호해지고 웃음은 더욱 터져 나오고 장애물은 점점 더 다가온다. 우리가 움직이는 데에는 의지보다 상상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의지를 더하도록 충고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상상을 더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여섯째, 선과 악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생각은 단단해지고 물질화되어 결국 현실이 된다. 일곱째, 해야 할 일을 늘 쉽다고 생각하라. 마음속으로 필요한 이상의 힘을 쏟지 마라. 어렵다고 생각하면 필요한 것에 10배, 20배의 힘이 들어간다. 이것은 낭비이다. 여덟째,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를 하루에 20번씩 되풀이하라. 이왕 자기 암시를 시작할 것이라면 이미 충분히 검증된 문장으로 하는 것이 좋다. 언급한 에밀 쿠에의 대표 문구는 이미 많은 사람이 효력을 검증한 문장이니 믿고 시작해도 좋다. 자기 암시는 온전히 나를 위한 일이다. 진리는 깨달으면 곧장 실천해야 의미가 있다. 나의 수업을 들은 모든 수강생에게 언제나 자기 암시를 실천시켜 왔다. 이 자기 암시를 확실하고 꾸준하게 한 수강생은 갖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소했고 모든 면에서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자기 암시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놀라운 힘을 평생 알 수 없다. 그래서 더욱 안타깝다. 확실한 진리를 알려줘도 삶에 적용하지 않고 그렇다고 다른 대안도 찾지 못하면서 불평 속에서 삶을 마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자신을 위해 자기 암시는 반드시 해야 한다. 생각해보라. 매일 부정적인 생각이나 혼잣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또 어렵고 힘들다는 말이 습관처럼 붙어 있는가. 만일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다면 반드시 의미 있는 자기 암시를 습관화해야 한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창피하게 자기 암시를 해야 해? 그냥 속으로나 해보지 뭐. 라고 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자기 암시하는 것을 창피해 한다면 그 삶이 정말로 별 볼 일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자기 암시는 창피한 일이 아니다. 무의식을 좋은 방향으로 통제하는 아주 멋진 일이다. 특히 젊을 때부터 하는 사람은 더욱 멋지다. 더 건강해지기 위해, 내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진리를 인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이렇게 넓고 다양한 세상에서 몰입하고 멋지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도 자신이 집중할 것을 찾지 못하고 남의 눈치만 보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나는 그 사람들의 인생이 정말 창피하다고 생각한다. 소중한 진리를 배우고 이해하는 그 즉시 생활에 실천하고 활용해야 한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다. 우리는 인생의 정의를 찾기 위해 살아간다. 성공하려면 확고한 인생 정의부터 내려라.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하는 시기가 있다. 나는 어려서부터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왜 태어났나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컸다. 책을 좋아하는 아버지 덕에 독서량은 높았지만 그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 자신에게조차 분명하게 말할 수 없었기에 스스로 끌어내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다. 성공한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은 땡땡이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식도 없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며 멋진 인생을 살 수는 없다.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 공사부터 확실히 해야 하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면 인생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한다. 대개 주변 사람이나 책, 각종 매체를 통해 그 답을 찾고자 고군분투하거나 종교에 의지하기도 하지만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 물론 다양하고 복잡한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일이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인생에 대한 목표와 나만의 정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크다.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정립되면 더더욱 좋다. 인생은 최면, 고도의 집중 상태다. 나는 인생에 대한 정의를 20대 중반에 찾았고 그 이후로는 내가 가진 진짜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된 기쁨에 이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져 진로도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교육자가 됐다.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땡땡이다 라는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정의하는 인생의 개념은 이 세상 어떤 누구에게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는 이야기부터 하고 싶다. 철이 들고 나서부터 나에게 인생은 최면이었다. 최면은 고도의 집중 상태이고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세상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고도의 집중 상태를 아주 깊게 경험한다. 최면이라고 할 수 있는 집중된 상태에서 자신의 멘탈과 자기 확신을 강하게 다지며 제3자를 최면시킬 수 있는 힘을 이끌어낸다. 이런 현상은 세상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느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어떤 일을 해도 다른 사람을 잘 집중시키는 사람이 있고 집중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가 내가 말하는 최면 상태를 깊이 이해하거나 이론적으로 정립하지는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실 최면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전까지 나의 삶은 소극적이었고 큰 두려움 속에서 고통받았다.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절대적 기준인 최면의 존재를 모를 때는 모든 것에 자신이 없었다. 다행히 주변을 잘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모든 분야 최고의 존재는 최면 상태를 즐기면서 원하는 것을 이루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자 단 한 분야에서만이라도 최면 상태를 만들어낼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싶다는 기존에 없던 강력한 욕망과 의욕이 생겼다. 이로써 교육 전문가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온종일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것도 가능해졌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다시 말해 인생은 최면이다를 되뇌면서 스스로 강해진 것이다. 이렇게 매일 최면이라는 개념을 무의식 영역까지 새기니 많은 번뇌가 사그라졌고 강해지는 데 몰입하다 보니 기존에 힘을 가진 분에게 나의 능력을 증명받고 싶어지기도 했다. 그로 인해 기존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성공자들을 찾아가는 자신감까지 장착할 수 있었다. 지금부터 보람된 최면에 빠져라. 내면의 생각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외부의 조건들까지 바꿀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진리가 이해가 되는가? 여러분에게 인생은 무엇인가? 지금 죽는다면 여러분은 삶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 당장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 인생이 무엇이라 말할 수 없다면 얼마나 괴롭고 허무한 일인가? 나의 인생은 어떤 종류의 최면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인생이 최면이라면 가치 있고 보람된 종류의 최면에 빠져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돈은 멘탈에서 나온다. 돈의 출처를 알아야 돈을 번다. 많은 사람이 돈을 벌고 싶어 한다. 모두가 갈망하는 돈의 출처는 어디일까? 출처를 알아야 돈을 벌 수 있다.
그런데 출처도 모르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 불편한 진실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놀라지 마라. 돈은 멘탈로부터 나온다. 보기 좋은 예가 있다. 한경희 스팀 청소기가 있다. 이 브랜드를 만든 한경희 대표는 주부였지만 남다른 판단력, 즉 탁월한 멘탈로 자신을 브랜드화했다. 나 또한 남다른 멘탈로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돈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지갑이나 통장에 얼마 있는지를 확인하려 한다. 하지만 돈이 멘탈에서 나온다고 믿는 사람은 무한대로 많다고 대답한다. 나도 마찬가지다. 내 멘탈의 주인이 나이니 돈이 필요하면 최대한 무의식까지 동원해 만들면 된다. 방법적인 부분은 간단하다. 주변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길 바란다. 심리학자가 된 것처럼 주의 깊게 살펴봐라. 인간은 어떠한 부분이든 문제를 갖고 있고 그것을 해소하고 싶어 한다. 그것이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된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교통 문제, 주거 문제, 환경 오염 문제, 대인 문제, 건강 문제 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다양해진다. 심지어 결혼식도 문제가 된다. 그로 인해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이 등장하지 않았는가? 인간의 모든 문제는 경제적 활동 수단인 직업과 연결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돈을 벌고 싶다면 집단의 수많은 문제점 중 특별히 관심이 있고 자신 있는 분야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돈은 밀려온다. 혹자는 맞는 말이지만 다른 사람이 이미 다 했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다. 앞서 말한 한경희를 보라. 한경희는 신인가? 당연히 사람이다. 그럼 그녀가 만든 스팀 청소기는 완벽한가? 당연히 완벽하지 않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은 인간들끼리 경쟁 중이다. 신과 경쟁하는 사회라면 좌절하겠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모두가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다. 그래서 기회는 언제나 존재한다.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것에 조금 더 살을 붙이고 수정해 플러스 알파를 만들면 돈은 나에게로 방향을 바꾼다. 또 다른 사람이 이미 그 영역을 장악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라. 그들은 책, 강연, 동영상, 홈페이지 등 어디에든 흔적을 남겼다. 그 친절한 기록을 열정을 다해 수집해라. 그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알게 된 것을 그 과정 없이 그대로 흡수할 기회다. 시간도 금전적 손실도 줄일 수 있으니 이보다 멋진 일이 있을까? 나를 위해 먼저 시행착오를 겪고 성과를 내고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라고 인사해야 할 판이다. 또 이것이야말로 강자의 자세다. 돈 벌기가 쉬운가 어려운가? 쉽다. 돈은 생각에서 나오고 기회가 되는 문제는 사방에 널렸다. 이 중요한 진리를 깊이 새긴 사람은 생각의 주인이기 때문에 돈 버는 것 따위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당신이 당신의 멘탈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해 더 이상 돈으로 걱정하지 않는 인생을 살길 바란다. 지금은 인류 출현 이후 가장 성공하기 쉬운 시대다. 단연코 성공하기 쉬운 시대다. 우리는 지금 인류 출현 이후 가장 성공하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을 듣고 무슨 소리야? 라며 황당한 표정을 지을 수 있겠지만 단연코 이 시대는 성공하기 쉬운 세상이다. 심지어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진실이다. 과거에는 신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귀족계층이 아니면 성공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개천에서 태어나도 본인이 제대로 노력만 한다면 최고가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전 이명박 대통령은 어릴 적 풀빵 장수를 할 만큼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다. 그 외에도 소위 밑바닥이라 일컫는 불우한 환경을 뛰어넘어 최고가 된 사람도 많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에게 열광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들이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근본 바탕은 무엇일까? 앞서 수차례 언급했듯 자신을 믿고 열정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자기 최면과 타인 최면을 한 것이다. 그리고 돈은 생각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성공의 시간을 도서관에 투자해라. 돈이 생각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젊은 시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장소는 어디일까? 바로 도서관이다. 돈을 벌고 싶다면, 분야의 최고가 되고 싶다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을 해야 한다. 그 분야의 최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데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도서관이다. 도서관은 모든 성공한 자의 정신과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책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곳이다. 과거엔 도서관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다. 성균관이 있었지만 귀족만 출입이 가능했다. 지금은 형편이 어떻든 언제든지 도서관에 갈 수 있는 세상이다. 많은 도서관이 24시간 개방 상태로 나를 잊고 부자 되세요. 나를 통해 위대해지세요. 라며 항시 대기 중이다. 그런데도 젊은이들은 도서관보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곳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인다. 성공할 시간을 갉아먹으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돌이켜보지 않고 성공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부터 찾는다. 그리고 세상이 힘들고 노력해도 안 된다고 푸념한다. 안타깝지만 그들은 어떤 시대에 가든 성공하지 못한다. 마음껏 배우고 즐기며 성공하라. 지금이 성공하기 쉬운 이유는 또 있다.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인터넷 등 정보 공유 속도가 빨라지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대가 열렸다. 손흥민이 축구라는 영역에서 월드 클래스라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만 아는가? 전 세계가 안다. 또 각종 SNS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며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굳이 오프라인으로 찾아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다. 한마디로 우물 안의 개구리로 사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최고의 스승이 어디에 있는지 어렵게 정보를 입수했더라도 대륙과 바다를 건너는 것이 힘들었고 언어의 장벽에 부딪혔고 풍토병 등 수많은 위험을 무릅써야만 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 최고의 스승을 찾을 수 있는 세상이 됐다. 어디에 있든 하루면 모든 나라의 스승을 만날 수 있다. 과거에 태어난 영웅들은 남들보다 뛰어난 열정으로 노력했겠지만 어찌 보면 하늘이 운명적으로 그를 영웅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지금은 노력만 뒷받침되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넘친다. 당신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큰 축복이다. 기회의 시대에 태어난 것에 감사하고 제대로 노력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사는 것이 힘들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 과거 노비 신분으로 살아야 했다면 어땠을지 생각해보라.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일 것이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당신은 이미 큰 축복과 기회를 누리고 있다. 이 사실을 크게 느끼면서 마음껏 배우고 즐기고 성공하라. 여기까지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박세니 님은 국내 최고의 성공 심리학 전문가로 불리우며 약 20년간 인간의 무의식에 관한 연구와 코칭을 하며 박세니 마인드 코칭 센터를 설립하여 수많은 이들에게 성공 심리학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는 책에서 멘탈 관리를 통해
월 2억에서 3억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도 꾸준히 강연을 하며 많은 팬들과 제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저자가 쓴 세 번째 책인데요. 저는 이전 저서는 아직 읽어보지 못했고 이번 컨텐츠를 계기로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자의 컨텐츠에 대해서는 긍정의 댓글도 많지만 부정적인 댓글도 유독 많이 보였습니다. 그중 하나의 이유는 이 책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최면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모든 부와 성공은 자기 최면을 통한 멘탈 관리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또한 그것을 넘어 상대방의 무의식 세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야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자기 최면 상태는 고도로 집중한 몰입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일이나 분야에서 고도로 집중한 상태로 최면을 거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는 뜻인데요. 나아가 그렇게 분야의 최고가 된다면 곧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무의식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정보와 조언을 들으면서 아무 거름망도 없이 그것을 무의식에 새겼지만 지금부터라도 인생의 목표와 방향성을 정하고 공부하고 자신의 멘탈 관리를 통해 자신이 바라는 것들로 무의식에 내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입니다. 이 책은 그러한 멘탈 관리를 위한 이야기들이 쓰여 있는 책인데요. 명확한 이론 한 가지를 가지고 풀어 썼거나 방법론을 전하기보다 원하는 것에 고도로 집중하고 무의식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위해 필요한 조언들을 위주로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읽으면서 성공을 위한 마음가짐과 멘탈을 다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남았던 메시지는 이미 많이 알려진 에밀 쿠웨의 자기 암시 실천법이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마음속에 자리한 부정적 자기 암시를 완전히 밀어내기 위해 저는 매일 20번씩 말하는 실천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책과 함께 긍정적인 확신을 키우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떤 무의식을 선택할 것인가? 무의식이 무섭다. 이 책을 선택한 대부분은 1. 돈을 많이 벌고 싶거나 2.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이 가정하에 지금부터 부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해보겠다. 나는 수강생들에게 월 1억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는 질문을 자주 한다. 그러면 특별한 사람이다, 괴물이다 같은 답변이 쏟아진다. 하지만 모두 정답이 아니다. 그들은 특별하거나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고도의 집중력을 가진 사람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반드시 해낸다라는 생각을 무의식 속에 설정해두고 그 상태에 몰입해 자신의 업을 성장시켜 부자가 될 수 있었다. 만일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라는 생각을 계속한다면 어떨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목표한 성과를 이루기도 어렵고 인생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들러리가 될 뿐 재미없는 일상이 이어진다. 그로써 업에 집중도 못하고 온갖 잡념에 손톱을 물어뜯는다든지 다리를 떤다든지 누가 봐도 보기 좋지 않은 습관이 생기기도 한다. 모두 무의식 세계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만들어낸 것이다. 결국 집중력, 학습 능력 등 잠재된 실력을 발휘해 보지도 못하고 그럼 그렇지, 나는 뭘 해도 안 돼 라며 자신을 깎아내린다. 생각대로 된다고 하지만 세상은 내가 상상만 한다고 현실이 되지 않는다. 정확하게는 나의 머릿속 상상이 현실이 되도록 도움 줄 사람이
그 상상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때 비로소 내가 막연하게 하던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진다. 이를 최면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자기 최면의 수준을 넘어 상대방의 무의식 세계까지 영향을 주고 바꿔 놓을 수 있어야 현실에서 진정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 상상력이 논리를 이긴다. 의식의 언어는 논리이다. 무의식의 언어는 상상력이다. 그러면 상상력과 논리가 서로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 언제나 상상력이 논리를 이긴다. 앞서 언급했듯 의식은 정신세계의 10%의 영역이고 무의식은 90%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자, 예를 들어 길이 3m, 폭 40cm의 널빤지를 바닥에 깔고 그 위를 걷는 일이 쉬운가 어려운가? 당연히 식은 죽 먹기처럼 누구나 해낼 수 있는 미션이다. 그런데 롯데타워 옆 3m 간격에 똑같은 빌딩 하나를 더 세워 같은 크기의 널빤지를 걸쳐놓고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게 설정해 뒀다는 가정하에 건너보라 하면 누가 그 도전을 할 것인가? 환경만 바뀌었을 뿐 아니라 논리적으로는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 앞에서 모두 주저앉는 이유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상상했기 때문이다. 90%의 영역에 상상을 하는 순간 10%밖에 되지 않는 논리는 논리 따위가 되고 마는 것이다. 물론 당장 건너게 할 수도 있다. 널빤지를 건너면 10억 원을 주겠다고 하면 여기저기서 자신이 건너보겠다고 손들 것이다. 갑자기 논리적인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다. 10억 원을 받으면 무엇을 할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워 아래로 떨어지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다. 상상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한 절대로 논리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 정말 100% 논리적으로 살려면 무의식의 언어인 상상력을 제대로 통제해야만 한다. 즉, 자기 최면을 통해 상상력을 통제하고 자기 스스로 멘탈을 바꾸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자기 최면과 건강한 멘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습관처럼 훈련해야만 가능하다. 우리가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두뇌는 상상과 실제를 구별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레몬을 먹는 장면을 상상하면 나도 모르게 입에 침이 고이는데 실제 레몬을 먹지 않아도 두뇌가 레몬을 먹는 것으로 착각하고 신체 반응을 보내는 것이다. 이러한 두뇌의 특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은 상상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무비판적 상태가 되기도 한다. 어린 시절 자유롭게 상상하고 그것이 마치 현실인 마냥 좋아하는 것처럼 어릴 적 장래 희망을 꿈꾸며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가 될 거야. 세계적인 가수가 될 거야. 대통령이 되어 우리나라를 멋지게 지도할 거야 등의 말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상상을 꾸준하고 생생하게 이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현실과 상상의 괴리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지친다. 대단한 미래를 그리며 눈 감고 상상할 때는 좋지만 눈을 떴을 때 밀려오는 허무함을 이기지 못하고 상상하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둘째, 주변의 부정적인 답변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는 희망에 부풀어 꿈을 이야기했는데 비현실적이라고 비웃거나 너무도 친절하게 실현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하는 어른이 많다. 이로써 기가 꺾여 목표가 하나둘 사라지는 것이다. 반복되는 부정적 학습이 무의식적으로 멘탈을 약하게 만들고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자기 최면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러저러 해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 어른 중에 꿈을 이룬 사람은 없다. 우리 주변에서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부정적 암시가 도사리고 있다. 멘탈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이런 암시를 그대로 무의식에 새겨 넣게 된다.
암시란 다른 이로부터 다른 이에게 옮겨진 강력한 생각이다. 예를 들어, 그건 현실적으로 라는 말이 나오면 대부분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로 끝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을 만나면 주의해야 한다. 부정적인 결론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부정적 암시는 부모님을 비롯한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이 큰 문제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일화 중 하나가 내가 어릴 적 TV를 시청하던 중 화면 속 근사한 컨버터블을 보고 와, 나도 저런 멋진 차 타고 싶다고 했을 때 옆에 있던 아버지가 아들아, 저런 건 재벌이나 탈 수 있어 라고 했다. 나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버지지만 무심결에 그런 말이 튀어나온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어디 한둘이었겠는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부정 암시를 강력한 자기 확신과 강한 멘탈로 극복해 현재는 대한민국 상위 0.1%의 삶을 살고 있다. 부정의 상상력을 멀리하라. 멍한 상태로 주변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지 마라. 실제로 실천하고 보여준 자가 아니면 결국 불가능하다는 말을 할 뿐이다. 보여준 자의 말만 철저하게 인정하고 따르면 된다. 그것이 꿈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다. 갓 20살 혹은 더 어린 학생들은 돈을 벌어본 적도 거의 없을 텐데 돈 버는 것이 어렵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왜 그런 것일까? 돈 버는 것이 어려운 어른들로부터 부정적인 암시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부정적 암시를 받으며 성장한 아이는 돈을 버는 것에 대한 두려움만 커지고 부자가 되는 자신의 모습은 상상조차 못하게 된다. 또 자신이 부자가 되어 멋지게 사는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해 보지도 못했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빈곤과 가난 속에서 평범한 자신의 삶을 연결시킨 상상을 하면서 소박하게 성장한다. 안 좋은 쪽으로 자기 최면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의 인생은 이변이 없는 한 정말 돈 버는 것이 어려운 삶이 된다. 명문대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맛보기도 전에 아무나 할 수 없다는 부정적 암시를 많이 들어온 터라 자신이 명문대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렵다. 그 대신 성적이 더 떨어지는 상상을 하면서 어차피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불안한 마음으로 공부한다.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뛰어난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며 공부하기는커녕 몸과 마음이 힘든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에 더해 나는 공부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부정적 최면을 더욱 강하게 인지시킨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꿈 없이 살아간다. 애초에 실현 불가능하다고 믿고 꿈을 꾸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현실에 눈 떠버린 초등학생들이 공무원을 최고의 직업으로 뽑는 세상이 됐다. 꿈을 꾸더라도 비정상적이고 허황된 꿈을 꾸는 젊은이도 많다. 그래서 꿈을 말하는 것 자체가 순진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세상에서든 자신의 꿈을 현실로 이루는 자는 항상 있다. 원하는 것에만 집중해라. 긍정의 상황에 집중해라.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불면증이 없어지는 것인가? 두통이 사라지는 것인가? 아니다. 현재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당신이 바라는 모습을 항상 생각하고 무의식에 새겨야 한다. 당신이 사업가라면 이번 달 매출이 떨어지지 않았으면이 아니라 매출이 오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원치 않는 상황에서 벗어나 본인이 원하는 것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것. 이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습관이 다짐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생기지는 않는다. 꾸준하게 되뇌고 실천하고 과거 습관이 나오면 반성하고 다시 원하는 모습에 몰입하는 과정을
수없이 거쳐야 한다. 인간은 눈 감기 전과 후가 다르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대단한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인간만이 눈 감고 결심하면 눈 떴을 때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다른 동물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다. 우리는 눈 감고 뜨는 사이 매번 달라질 수 있다. 이 사실을 인지하길 바란다. 그리고 항상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집중하면서 공부하고 노력하면 좋겠다. 이를 통해 안 된다는 생각은 잊을 것이다. 당신의 정신과 육체는 온전히 당신 것이다. 그 누구도 당신 몸과 정신에 들어가서 조종할 수 없다. 어느 지혜로운 인디언 추장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주에게 얘야, 우리 마음 안에는 2마리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착한 늑대로 용기, 희망, 자신감, 신념, 자기 확신 등을 먹고 살지. 반면 다른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 분노, 좌절, 공포, 짜증 등을 먹고 살아. 그러자 어린 손자가 그럼 2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라고 물었다. 다시 추장은 네가 먹이 주는 쪽이 이긴단다 라고 답했다. 짧은 스토리지만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 나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환경 또는 타인에게 핑계를 돌리고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처음부터 틀린 방법이고 의미 없는 태도다. 발전 없는 사람의 특징일 뿐이다. 모든 감정과 생각 그리고 행동을 원하는 것에 완전히 몰입해 그것이 무의식 영역에까지 새겨지도록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멘탈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질 것이고 인생도 몰라보게 변화할 것이다. 에밀 쿠에의 자기 암시. 자기 암시를 통한 치료 요법. 1857년 프랑스의 트로와에서 태어난 에밀 쿠에는 약사였다. 그는 찾아오는 환자들을 살피던 중 위약 효과라고 불리는 플라시보 효과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자기 암시라는 자신만의 암시 요법을 창안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라는 명언으로 더욱 유명한 에밀 쿠에의 자기 암시 요법은 인간의 자아를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하고 의식적으로 무의식적 자아를 조절하고 유도하는 요법을 통해 수많은 사람의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했다. 정확히 심리학의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동시대 인물인 동시에 길지 않은 심리학 역사에 비춰봤을 때 그의 사상과 치료 요법은 그다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유인즉 에밀 쿠에는 학자이기보다 일평생 자신의 진료소에서 환자를 돌본 치료사였고, 자신의 간략하지만 강력한 요법의 원칙을 설파하고자 세계 곳곳을 다니며 인생의 마지막까지 강연장에 서기를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존 당시 설명하기 어려운 수많은 치료 사례를 낳으면서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그의 사상과 요법에 높은 관심을 기울였지만 일부 학계와 종교계에서는 질타를 받았다. 에밀 쿠에의 가장 특이한 점은 모든 시술의 시작과 끝에 자기 암시 요법의 절대 원칙을 환자에게 각인시켰다는 부분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상과 의지가 충돌하면 반드시 상상이 승리한다. 2. 자신과 주변을 다스리는 모든 힘의 원천은 자기 내부에 있다. 3. 날마다 자신이 좋아지고 발전하고 있음을 소리내어 되뇌어라. 에밀 쿠에의 절대 원칙 활용법. 위에 에밀 쿠에가 강조한 절대 원칙을 적극 활용하면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다. 그가 생전에 한 이야기에 더해 마지막에는 나의 견해를 곁들여 그 방법을 제안한다. 첫째, 자기 암시라는 도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도구는 환상적이고 무한한 힘을 지니고 있다. 이 힘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도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 힘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둘째, 자기 암시의 힘을 의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되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잘못된 자기 암시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좋지 않은 상황을 긍정의 기운으로 대체하여 육체는 물론 부정적인 자기 암시에 자기도 모르게 희생되고 있는 신경질적이고 병약한 정신의 건강을 불러오기도 한다. 셋째, 무의식은 우리 몸 각 부분의 기능을 지배함은 물론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배한다. 이러한 무의식의 작용을 상상이라고 부른다면 받아들이기는 힘들겠지만 상상이 우리의 의지에 반해 우리를 늘 움직이게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상상의 조종을 받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상상을 다루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꼭두각시 노름을 멈출 수 있다. 넷째, 지금까지 자기 암시는 최면술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됐다. 하지만 나는 인간의 정신과 육체에 미치는 상상력의 영향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 영향은 결코 거부할 수 없다. 다섯째, 언제나 의지와 상상이 부딪히면 항상 상상이 승리한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일이건 원치 않은 일이건 상관없다.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가정하에 잠을 자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누군가의 이름을 생각해내려고 하면 할수록 웃음을 참으려고 하면 할수록 장애물을 피하려 하면 할수록 눈은 점점 초롱해지고 그 사람의 이름은 더 모호해지고 웃음은 더욱 터져 나오고 장애물은 점점 더 다가온다. 우리가 움직이는 데에는 의지보다 상상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의지를 더하도록 충고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상상을 더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여섯째, 선과 악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생각은 단단해지고 물질화되어 결국 현실이 된다. 일곱째, 해야 할 일을 늘 쉽다고 생각하라. 마음속으로 필요한 이상의 힘을 쏟지 마라. 어렵다고 생각하면 필요한 것에 10배, 20배의 힘이 들어간다. 이것은 낭비이다. 여덟째,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를 하루에 20번씩 되풀이하라. 이왕 자기 암시를 시작할 것이라면 이미 충분히 검증된 문장으로 하는 것이 좋다. 언급한 에밀 쿠에의 대표 문구는 이미 많은 사람이 효력을 검증한 문장이니 믿고 시작해도 좋다. 자기 암시는 온전히 나를 위한 일이다. 진리는 깨달으면 곧장 실천해야 의미가 있다. 나의 수업을 들은 모든 수강생에게 언제나 자기 암시를 실천시켜 왔다. 이 자기 암시를 확실하고 꾸준하게 한 수강생은 갖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소했고 모든 면에서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자기 암시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놀라운 힘을 평생 알 수 없다. 그래서 더욱 안타깝다. 확실한 진리를 알려줘도 삶에 적용하지 않고 그렇다고 다른 대안도 찾지 못하면서 불평 속에서 삶을 마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자신을 위해 자기 암시는 반드시 해야 한다. 생각해보라. 매일 부정적인 생각이나 혼잣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또 어렵고 힘들다는 말이 습관처럼 붙어 있는가. 만일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다면 반드시 의미 있는 자기 암시를 습관화해야 한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창피하게 자기 암시를 해야 해? 그냥 속으로나 해보지 뭐. 라고 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자기 암시하는 것을 창피해 한다면 그 삶이 정말로 별 볼 일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자기 암시는 창피한 일이 아니다. 무의식을 좋은 방향으로 통제하는 아주 멋진 일이다.
특히 젊을 때부터 하는 사람은 더욱 멋지다. 더 건강해지기 위해, 내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진리를 인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이렇게 넓고 다양한 세상에서 몰입하고 멋지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도 자신이 집중할 것을 찾지 못하고 남의 눈치만 보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나는 그 사람들의 인생이 정말 창피하다고 생각한다. 소중한 진리를 배우고 이해하는 그 즉시 생활에 실천하고 활용해야 한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다. 우리는 인생의 정의를 찾기 위해 살아간다. 성공하려면 확고한 인생 정의부터 내려라.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하는 시기가 있다. 나는 어려서부터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왜 태어났나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컸다. 책을 좋아하는 아버지 덕에 독서량은 높았지만 그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 자신에게조차 분명하게 말할 수 없었기에 스스로 끌어내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다. 성공한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은 땡땡이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식도 없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며 멋진 인생을 살 수는 없다.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 공사부터 확실히 해야 하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면 인생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한다. 대개 주변 사람이나 책, 각종 매체를 통해 그 답을 찾고자 고군분투하거나 종교에 의지하기도 하지만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 물론 다양하고 복잡한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일이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인생에 대한 목표와 나만의 정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크다.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정립되면 더더욱 좋다. 인생은 최면, 고도의 집중 상태다. 나는 인생에 대한 정의를 20대 중반에 찾았고 그 이후로는 내가 가진 진짜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된 기쁨에 이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져 진로도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교육자가 됐다.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땡땡이다 라는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정의하는 인생의 개념은 이 세상 어떤 누구에게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는 이야기부터 하고 싶다. 철이 들고 나서부터 나에게 인생은 최면이었다. 최면은 고도의 집중 상태이고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세상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고도의 집중 상태를 아주 깊게 경험한다. 최면이라고 할 수 있는 집중된 상태에서 자신의 멘탈과 자기 확신을 강하게 다지며 제3자를 최면시킬 수 있는 힘을 이끌어낸다. 이런 현상은 세상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느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어떤 일을 해도 다른 사람을 잘 집중시키는 사람이 있고 집중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가 내가 말하는 최면 상태를 깊이 이해하거나 이론적으로 정립하지는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실 최면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전까지 나의 삶은 소극적이었고 큰 두려움 속에서 고통받았다.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절대적 기준인 최면의 존재를 모를 때는 모든 것에 자신이 없었다. 다행히 주변을 잘 관찰하고 분석하면서 모든 분야 최고의 존재는 최면 상태를 즐기면서 원하는 것을 이루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자 단 한 분야에서만이라도 최면 상태를 만들어낼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싶다는 기존에 없던 강력한 욕망과 의욕이 생겼다. 이로써 교육 전문가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온종일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것도 가능해졌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다시 말해 인생은 최면이다를 되뇌면서 스스로 강해진 것이다.
이렇게 매일 최면이라는 개념을 무의식 영역까지 새기니 많은 번뇌가 사그라졌고 강해지는 데 몰입하다 보니 기존에 힘을 가진 분에게 나의 능력을 증명받고 싶어지기도 했다. 그로 인해 기존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성공자들을 찾아가는 자신감까지 장착할 수 있었다. 지금부터 보람된 최면에 빠져라. 내면의 생각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외부의 조건들까지 바꿀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진리가 이해가 되는가? 여러분에게 인생은 무엇인가? 지금 죽는다면 여러분은 삶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 당장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 인생이 무엇이라 말할 수 없다면 얼마나 괴롭고 허무한 일인가? 나의 인생은 어떤 종류의 최면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인생이 최면이라면 가치 있고 보람된 종류의 최면에 빠져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돈은 멘탈에서 나온다. 돈의 출처를 알아야 돈을 번다. 많은 사람이 돈을 벌고 싶어 한다. 모두가 갈망하는 돈의 출처는 어디일까? 출처를 알아야 돈을 벌 수 있다. 그런데 출처도 모르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 불편한 진실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놀라지 마라. 돈은 멘탈로부터 나온다. 보기 좋은 예가 있다. 한경희 스팀 청소기가 있다. 이 브랜드를 만든 한경희 대표는 주부였지만 남다른 판단력, 즉 탁월한 멘탈로 자신을 브랜드화했다. 나 또한 남다른 멘탈로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돈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지갑이나 통장에 얼마 있는지를 확인하려 한다. 하지만 돈이 멘탈에서 나온다고 믿는 사람은 무한대로 많다고 대답한다. 나도 마찬가지다. 내 멘탈의 주인이 나이니 돈이 필요하면 최대한 무의식까지 동원해 만들면 된다. 방법적인 부분은 간단하다. 주변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길 바란다. 심리학자가 된 것처럼 주의 깊게 살펴봐라. 인간은 어떠한 부분이든 문제를 갖고 있고 그것을 해소하고 싶어 한다. 그것이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된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교통 문제, 주거 문제, 환경 오염 문제, 대인 문제, 건강 문제 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다양해진다. 심지어 결혼식도 문제가 된다. 그로 인해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이 등장하지 않았는가? 인간의 모든 문제는 경제적 활동 수단인 직업과 연결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돈을 벌고 싶다면 집단의 수많은 문제점 중 특별히 관심이 있고 자신 있는 분야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돈은 밀려온다. 혹자는 맞는 말이지만 다른 사람이 이미 다 했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다. 앞서 말한 한경희를 보라. 한경희는 신인가? 당연히 사람이다. 그럼 그녀가 만든 스팀 청소기는 완벽한가? 당연히 완벽하지 않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다.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은 인간들끼리 경쟁 중이다. 신과 경쟁하는 사회라면 좌절하겠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모두가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다. 그래서 기회는 언제나 존재한다.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것에 조금 더 살을 붙이고 수정해 플러스 알파를 만들면 돈은 나에게로 방향을 바꾼다. 또 다른 사람이 이미 그 영역을 장악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라. 그들은 책, 강연, 동영상, 홈페이지 등 어디에든 흔적을 남겼다. 그 친절한 기록을 열정을 다해 수집해라. 그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알게 된 것을 그 과정 없이 그대로 흡수할 기회다. 시간도 금전적 손실도 줄일 수 있으니 이보다 멋진 일이 있을까?
나를 위해 먼저 시행착오를 겪고 성과를 내고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라고 인사해야 할 판이다. 또 이것이야말로 강자의 자세다. 돈 벌기가 쉬운가 어려운가? 쉽다. 돈은 생각에서 나오고 기회가 되는 문제는 사방에 널렸다. 이 중요한 진리를 깊이 새긴 사람은 생각의 주인이기 때문에 돈 버는 것 따위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당신이 당신의 멘탈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해 더 이상 돈으로 걱정하지 않는 인생을 살길 바란다. 지금은 인류 출현 이후 가장 성공하기 쉬운 시대다. 단연코 성공하기 쉬운 시대다. 우리는 지금 인류 출현 이후 가장 성공하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을 듣고 무슨 소리야? 라며 황당한 표정을 지을 수 있겠지만 단연코 이 시대는 성공하기 쉬운 세상이다. 심지어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진실이다. 과거에는 신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귀족계층이 아니면 성공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개천에서 태어나도 본인이 제대로 노력만 한다면 최고가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전 이명박 대통령은 어릴 적 풀빵 장수를 할 만큼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다. 그 외에도 소위 밑바닥이라 일컫는 불우한 환경을 뛰어넘어 최고가 된 사람도 많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에게 열광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들이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근본 바탕은 무엇일까? 앞서 수차례 언급했듯 자신을 믿고 열정적으로 행동함으로써 자기 최면과 타인 최면을 한 것이다. 그리고 돈은 생각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성공의 시간을 도서관에 투자해라. 돈이 생각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젊은 시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장소는 어디일까? 바로 도서관이다. 돈을 벌고 싶다면, 분야의 최고가 되고 싶다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을 해야 한다. 그 분야의 최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데,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도서관이다. 도서관은 모든 성공한 자의 정신과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책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곳이다. 과거엔 도서관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다. 성균관이 있었지만 귀족만 출입이 가능했다. 지금은 형편이 어떻든 언제든지 도서관에 갈 수 있는 세상이다. 많은 도서관이 24시간 개방 상태로 나를 잊고 부자 되세요. 나를 통해 위대해지세요. 라며 항시 대기 중이다. 그런데도 젊은이들은 도서관보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곳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인다. 성공할 시간을 갉아먹으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돌이켜보지 않고 성공하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부터 찾는다. 그리고 세상이 힘들고 노력해도 안 된다고 푸념한다. 안타깝지만 그들은 어떤 시대에 가든 성공하지 못한다. 마음껏 배우고 즐기며 성공하라. 지금이 성공하기 쉬운 이유는 또 있다.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인터넷 등 정보 공유 속도가 빨라지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대가 열렸다. 손흥민이 축구라는 영역에서 월드 클래스라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만 아는가? 전 세계가 안다. 또 각종 SNS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며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굳이 오프라인으로 찾아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다. 한마디로 우물 안의 개구리로 사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최고의 스승이 어디에 있는지 어렵게 정보를 입수했더라도 대륙과 바다를 건너는 것이 힘들었고 언어의 장벽에 부딪혔고 풍토병 등 수많은 위험을 무릅써야만 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 최고의 스승을 찾을 수 있는 세상이 됐다. 어디에 있든 하루면 모든 나라의 스승을 만날 수 있다.
과거에 태어난 영웅들은 남들보다 뛰어난 열정으로 노력했겠지만 어찌 보면 하늘이 운명적으로 그를 영웅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지금은 노력만 뒷받침되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넘친다. 당신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큰 축복이다. 기회의 시대에 태어난 것에 감사하고 제대로 노력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사는 것이 힘들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 과거 노비 신분으로 살아야 했다면 어땠을지 생각해보라.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일 것이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당신은 이미 큰 축복과 기회를 누리고 있다. 이 사실을 크게 느끼면서 마음껏 배우고 즐기고 성공하라. 여기까지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박세니 님은 국내 최고의 성공 심리학 전문가로 불리우며 약 20년간 인간의 무의식에 관한 연구와 코칭을 하며 박세니 마인드 코칭 센터를 설립하여 수많은 이들에게 성공 심리학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는 책에서 멘탈 관리를 통해 월 2억에서 3억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도 꾸준히 강연을 하며 많은 팬들과 제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저자가 쓴 세 번째 책인데요. 저는 이전 저서는 아직 읽어보지 못했고 이번 컨텐츠를 계기로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자의 컨텐츠에 대해서는 긍정의 댓글도 많지만 부정적인 댓글도 유독 많이 보였습니다. 그중 하나의 이유는 이 책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최면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모든 부와 성공은 자기 최면을 통한 멘탈 관리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또한 그것을 넘어 상대방의 무의식 세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야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자기 최면 상태는 고도로 집중한 몰입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일이나 분야에서 고도로 집중한 상태로 최면을 거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는 뜻인데요. 나아가 그렇게 분야의 최고가 된다면 곧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무의식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정보와 조언을 들으면서 아무 거름망도 없이 그것을 무의식에 새겼지만 지금부터라도 인생의 목표와 방향성을 정하고 공부하고 자신의 멘탈 관리를 통해 자신이 바라는 것들로 무의식에 내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입니다. 이 책은 그러한 멘탈 관리를 위한 이야기들이 쓰여 있는 책인데요. 명확한 이론 한 가지를 가지고 풀어 썼거나 방법론을 전하기보다 원하는 것에 고도로 집중하고 무의식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위해 필요한 조언들을 위주로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읽으면서 성공을 위한 마음가짐과 멘탈을 다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남았던 메시지는 이미 많이 알려진 에밀 쿠에의 자기 암시 실천법이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마음속에 자리한 부정적 자기 암시를 완전히 밀어내기 위해 저는 매일 20번씩 말하는 실천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책과 함께 긍정적인 확신을 키우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